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전산회계 1급 합격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저는 김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002년부터 이 시험을 좀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2001년까지는 이 시험이 국가공인 시험이 아니었는데 2002년도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됐었거든요. 이때부터 하고 있고요. 좀 그동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자,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하나 좀 제가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홈페이지 적어드렸죠. license.kacpta.or.kr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자격증이 좀 주민등록증처럼 생겼어요.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들 좀 이것까지 추가로 등록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전산세무회계선 이거를 이제 K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론 30점과 실기 70점으로 구성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 이론만 나오지만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이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원가회계와 부가가치세 이론이 나옵니다. 한 문제당 2점 정도 되고 재무회계가 8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8에 16이고 원가회계가 어떨 때는 4문제 나오고 어떨 때는 5문제가 나와요. 원가회계가 4문제가 나올 때는 부가가치세가 3문제 나오고 원가회계가 5문제가 나올 때는 부가가치세가 한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실기에서는 기초정보관리, 일반점표 입력, 결산, 오류 수정, 장부조회가 회계 2급에서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매입 매출 점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매입 매출 점표에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범위는 넘어가도록 하고 시험 일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합격하실 수가 없겠죠. 1년에 6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 전산 회계 2급 시험을 봤어요. 나 봤는데 그러니까 붙은 것 같아.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전산회계 1급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시험이 금방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조금 이제 1, 2주 지나서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또 한 주 더 미루고 뭐 그러다 보면 금방 이제 다음 시험 접수할 때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면 붙을 수 있을까 못 붙을까 하다가 에이 한 번 더 쉬어 뭐 이러다 보면 또 연도가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는 연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나는 자기가 실제로는 뭐 남들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남들은 한 2-3달 공부해야 된다는데 나는 뭐 보름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3달 공부한다. 2-3달 빨리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산회계 1급 다 보면은 그럼 전산 세무 2급 같이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아깝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
이게 회계 쪽은 자격증이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3.1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거고, 회계관리 1급은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은 나중에 전산 세무 1급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고,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재무회계 이론만 나오고, 기업회계 2급은 좀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난이도를 보면은 기업회계 2급에 나오는 이론이 전산세무 1급, 그러니까 회계 1급 말고 전산세무 1급 이론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급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산회계 1급과 전산회계 2급 동시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대가 다르고요.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면 시험 장소도 같은 곳으로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F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프로그램이 다른데 좀 범위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면, FAT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더존 비즈온에서 나온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 듣는 순서. 자, 사실 제가 책을 쓸 때 그냥 강의 듣기 적합한 순서대로 쓰면 좋은데, 제 책으로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중에 제 책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책들하고 좀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배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론, 그러니까 앞에 한 3분의 1은 이론, 가운데 3분의 1은 실기, 맨 마지막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저도 수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계속 이론만 하니까. 그래서 좀 이론했다 실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디에서 들으시는지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집에서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론은 뭐 어디 PC방 가서 듣던가, 아니면 동네 시립도서관, 학교 전산실,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느 곳에서 들으시나 이제 상관은 없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데이터가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이렇게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회계란 무엇인가 용어 같은 것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정보 등록, 그다음 재무회계 이론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하려면 부가치세 이론을 좀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부가치세 이론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를 좀 알아두시면 결산할 때 조금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순서대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좀 고등학교 가서도 조금 공부 더 잘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 놀아가지고 성적 떨어지는 경우는 봤는데,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는 건 진짜 노력 많이 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30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공부 안 하는 친구랑 나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계속 기간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맨날 놀았던 친구들은 나보다 한참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보게 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 물론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이게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전산회계 1급을 봤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좀 출발 선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 드릴 때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회계의 히읗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노력은 해줘야 되고, 사실 이제 다른 시중에 있는 전산회계 1급 책들을 보면 전산회계 2급은 좀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 책은 좀 페이지 상당 부분을 전산회계 2급 안 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요.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뭐 좋은 책을 쓰고 저보다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 강의를 듣는데 떨어진다거나 또 제 책보다 안 좋은 책, 저보다 못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 강의 듣고 떨어지고 딴 분 강의 들으면서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수험생들의 노력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대로 강의를 끝내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진도를 조금만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회계의 기초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산 회계 2급을 합격을 했다. 그분들은 일부는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에 해당하는 거, 2부, 3부, 4부는 이론에 해당하는 거, 5부는 실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 목차에 보면 기출문제를 제가 62회부터 81회까지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20회분 이상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엔 제가 이거를 한 최근 2년분 이 정도만 책에다가 실어놨더니 나중에 이제 선생님 저 기출문제 더 풀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2019년 책에는 좀 오래전의 기출문제도 2019년으로 이제 세법 바뀐 거 적용해서 책에다 이제 집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 회계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해봤는데, 자, 일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이 분계라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1장 회계 기초 이론. 자, 회계란 무엇인가? 자, 이거부터 좀 말씀을 할게요. 자, 진도 제가 조금만 나가겠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운주야, 회계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자, 회계가 뭔지 대답을 해야 되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가장 흔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자, 김은주 씨,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돈 계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나는 회계가 특기라고 생각해서 회계 관련된 일을 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채용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회계 관련된 일을 시킬 거니까 이 사람이 회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걸 또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자, 회계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할게요.
자, 사업하실 겁니까? 100억을 투자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내 돈을 출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한 50억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할게요. 편의상 기업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 출자하는 거를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기 돈을 출자하거나 주식 발행하는 거 자본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요. 이런 거를 부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재산이 50억이 있는데 부채는 채권자와 관련된 겁니다. 40억은 채권자 거고 10억은 주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통해, 자, 회계가 시작하는 시점이 기초고 끝나는 날이 기말이거든요. 시작할 때가 기초, 끝나는 시점이 기말. 기말에 새로운 자산 부채